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가 없어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죠.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찍었었던 영상이 삼성전자 트리플 악재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때 저는 비중을 많이 줄였고 손절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을 관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엄청난 재료가 발생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하겠다는 돌발 악재, 저는 악재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호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실적주 스윙 투자자들은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고요. 많은 수급들을 빨아가면서 월화 그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나락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사실은 수익을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희 환영하시는 분이 또 있다고. 우리 만주,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카톡 내용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분이 일한 시점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더라고요. 책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 좀 이따 만나기로 해서 나중에 썰로 풀기로 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콘텐츠 출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전문가가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친구도 여기 아마 3년 만에 올 거예요. 오면은 또 기분이 좀 남다르겠죠. 바쁘신 와중에 카메라를 켰는데 또 해야죠.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잘 그려가고 있어요. 지지가 깨지지 않고 120선도 지지하면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 마치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2% 상승, 사실 삼성전자가 월화수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다 또 어제는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또 삼성전자 HBM이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함에 따른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지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상위권에 있는 시총 대형주들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상황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배터리가 드디어 좀 반등을 시작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거든요. 쌍바닥을 이루고 나서 거의 한 10월 이후로는 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바닥을 이루면서 한 6개월 만에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하고 나서 좀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됐죠. 5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대명에너지와 하이비전 시스템 두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매매가 좀 필요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명에너지를 23일날 이날 장중에 추천을 했었고 23일에 방송이 올라갔거든요. 24일에도 4% 상승을 했고 25일에도 시가 3% 시작해서 5% 상승,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한 8%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추천한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28일부터 급격하게 이탈을 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인 테마주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대형 섹터 또는 화장품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 잠시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는 테마주라고 그 당시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강력한 테마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테마들의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옵니다. 테마주들 안에서도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항, 석유 시추 같은 강한 테마가 나온다 보니까 애매했었던 테마들은 현재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 관련된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있고 원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끝이냐라고 생각하진 않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 포항 관련된 재료들이 소멸될 때쯤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은 거래량 없는 하락입니다. 설사 물린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테마주는 5일선 이탈했으면 손절했어야 됩니다. 설사 여기에서 사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28일엔 정리를 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도 말씀드린 23일 이후에는 하락을 좀 했었지만 다시 3일 연속 급반등을 하면서 9% 정도는 상승이 됐거든요. 그것도 말 그대로 좀 매매의 영역이었다 정도로 표현할 것 같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명에너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선정을 하나요? 전체적인 흐름만 읽어드리고서 바로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석유, 동양철관,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 등등 이 종목들이 포항 석유 관련된 대장주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였거든요. 상한가를 간 순서대로입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차트죠. 시작 가격이 13,000원에서 3일 만에 28,000원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급등했었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697원짜리 종목이 현재 1527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상승한 3일 만에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테마 자체는 강력한 거니까 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오늘도 철강 쪽에도 포항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 상승은 하긴 했는데 절대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넥스틸이 상한가가 간 이유는 종목 정보에 보시면은 강간 전문업체고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 수소
소송에 사용되는 섬유관을 만드는 업체라고 써 있잖아요. 석유 관련된 주기 때문에 이 넥스틸이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이 아랫단에 있는 많은 철강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하루짜리 단타 이벤트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월에 강했었던 AI 전력 관련된 주라 뭐 AI 원전 관련된 주, 수소 관련된 주들은 모두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항 관련된 테마가 소멸되게 되면은 재차 반등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아까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관련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추천할 종목은 전고체 관련된 주인데요. 이 전고체 관련된 주들도 매수매도 방해는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보시면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강한 흐름이고, 이날 상승했었던 날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5월 31일에 매매방에서는 추천이 나갔고, 그러고 나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역배열에서 하락을 장시간 하다가 지금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사실은 시총도 제법 큰 1조 3천억 원짜리 중형주고 어느 정도 실적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주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다. 두 번째 종목은 필에너지인데요. 필에너지는 그거보다는 시총은 좀 작긴 하지만 4,800억 원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20선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0선 돌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다음 주 정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뭐 동국산업이나 한농화성 뭐 대부분 다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고체 관련된 주들이 6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재차 상승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눈에 띄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필에너지 정도를 보시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수 제재차의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